네, 안녕하세요. 오늘 베러워크 살롱 인사이트 파트를 진행할 블룸컴퍼니 김대현 FT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와주셨는데요. 저한테 이렇게 반응 표시도 해주시고 엄지척도 날려주시고 채팅도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환영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건상 채팅하기 어려우신 분들 저한테 마음을 주셨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분께도 제가 오늘 행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사이트 파트는 제가 만난 리더분들의 이야기, 리더의 마음 챙김과 관련된 연구, 그리고 마음 챙김 과정을 진행할 때 FT로서 어떤 점에 좀 더 집중해서 하는지 등을 바탕으로 제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베러워크 살롱을 준비하면서 리더분들과 개별 인터뷰를 했는데요. 리더로서 고민이나 어려운 점, 번아웃 경험, 스트레스 관리 등의 이야기를 진하게 나눴습니다. 그중 일부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팀장님께 요새 어떻게 지내시느냐라고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최근에 구성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으시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데 누군가 이직하면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사람들도 그럼 나도 이직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위기가 흔들리는 경향이 있다고 해요. 업무가 몰리는 사람들에게 보상이나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떤 점이 힘드시냐는 질문에 어떤 팀장님은 조직의 직책만 남고 직급이 사라져서 모든 갈등이 자신에게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전에는 직급으로 갈등이 조정되었는데 지금은 모든 갈등의 해결을 팀장이 일일이 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구성원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변화와 관련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변화 관리를 해야 하고 변화 피로를 겪는 구성원을 관리하는 게 힘들다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제 번아웃을 경험했는지라는 질문을 드렸는데 어떤 리더분은 쓰는 숨을 지으시면서 번아웃은 늘이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내 마음도 관리를 못하는데 구성원 마음까지 잘 돌봐줘야 하는 게 리더로서의 스트레스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교육이라든가 인터뷰에서 만난 리더분들의 속내를 들려드렸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떤 말이 남아있을까요? 좀 공감되거나 기억에 남는 단어나 문장이 있으면 한번 채팅창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기다려 볼게요. 네. 이직, 마른 수건. 네, 저도 그 부분에서 참 짱하더라고요. 네, 내 마음 관리도 못하는데 구성원 마음 관리도 불가야 하는 것도 그렇고요. 네, 모든 갈등이 심장에게 온다. 자,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그 매번 번아웃을 겪는다는 그 팀장님께서는요,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귀가 멍멍해지면서 소리가 막 두 겹, 세 겹으로 겹쳐서 들리더래요. 병원에 가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24시간 긴장 상태로 살아서 번아웃이 온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을 덧붙이셨는데요. 자신도 힘들지만 임원들도 무척 힘든 것 같다. 그들은 힘들면 더 힘들었지 그렇게 릴렉스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 많은 연구에서 나타난 데이터를 봐도 리더로 올라갈수록 번아웃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HR 학회죠. SHRM에서 2023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리더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는 반면 번아웃의 비율은 계속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구성원들보다 번아웃 비율이 높고 직급이 높아질수록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요. 그럼 리더로 갈수록 번아웃이 증가하는 이유는 뭘까요? 뭐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인사이트에서는 변화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의 리서치 및 컨설팅 회사인 가트너에 따르면 변화로 인해 리더들이 더 지치고 있다고 해요. 트랜스포메이션 디피sit, 즉 변환 부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조직이 원하는 변화 목표와 실제로 변화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의지 사이의 어떤 차이를 말합니다. 지금 화면에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기업에서 변화의 양은 증가하고 있으나 변화를 지지하는 구성원의 의지는 2016년 74%에서 2022년에는 43%로 급감했습니다. 구성원들이 그만큼 변화 필요를 느끼고 있고 변화에 저항한다는 거죠. 리더들은 이런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적응과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변환 부족을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번아웃을 겪는 리더의 비중도 점점 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새 조직에서도 리더들의 번아웃 예방을 위해 관심을 두고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 설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리프레시 휴가를 보내드린다거나 아니면 교육이나 코칭 등을 받게 하는 조직이 점점 늘고 있는 거죠. 그중 대표적인 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다루고 있는 마음 챙김입니다. 자, 마음 챙김.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까요? 이번 살롱에 참여하시기 전에 이미 나는 이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다 하시는 분은 숫자 1을 채팅창에 남겨주시고요. 나는 이번에 이 살롱에 참여하면서 처음으로 알게 됐다 하시는 분은 숫자 9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와,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다 마음 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군요. 아, 역시 담당자님들이라 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음 챙김이라는 말을 들으면요.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이것도 역시 채팅창에 한번 남겨주시겠어요? 마음 챙김 하면 어떤 떠오르는 키워드도 좋고요. 어떤 이미지를 또 한번 표현해 주셔도 좋습니다. 어떤 게 여러분께 연상되실까요? 자신의 마음을 돌보는 것, 돌아보는 것, 지금 여기, 토닥토닥, 힐링, 평정심, 책도 있고요. 느낌적으로는 따뜻함, 네, 명상, 네, 쉼, 메타인지, 객관화, 네, 다양한 이미지들 혹은 키워드들을 적어 주셨는데요.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 챙김에는 이런 요소들도 포함이 되고요. 때로는 마음 챙김에 대한 오해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마음 챙김 관련해서 여러분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고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마음 챙김이란 말은 학자마다 관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정의하고 있어요. 보시면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블룸에서는 이걸 좀 정리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매 순간 나의 마음에는 뭐 생각, 감정, 감각 등을 말하고요. 그럼 마음 상태를 알아차리는 것, 요거를 마음 챙김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마음 챙김이라는 이 단어가 보편화되었지만 예전에는 이 알아차림이라는 말로도 많이 쓰였죠. 네, 그래서 나의 마음 상태를 매 순간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 챙김은 왜 필요할까요? 그리고 마음 챙김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마음 챙김의 유익함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번아웃을 예방하거나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돌보는 데도 좋고요. 내면을 개발해서 삶을 풍요롭게 가꿔나가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뇌과학과 신경과학 등의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구성원의 정신건강을 조직 차원에서 지원하려는 이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 마음 챙김을 키워드로 한 연구가 최근에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께 마음 챙김과 리더십에 관련된 연구를 네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연구는요. 마음 챙김 훈련이 리더의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련된 연구입니다. 리더들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걷기, 바디 스캔 등 다양한 기법을 10주 동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일 최소한 10분 동안 연습을 하도록 과제를 드렸죠. 예를 들어 직장에서 대화할 때 마음 챙김을 적용한다거나 혹은 마음 챙김 방식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마음 챙김을 연습하도록 이렇게 권장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마음 챙김 훈련은 자기관리,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변화 적응 능력과 같은 리더십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음 연구는요, 리더의 마음 챙김이 구성원의 성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관련된 연구인데요.
이거는 싱가포르의 리더와 구성원 쌍으로 이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 결과 리더의 마음 챙김이 구성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고 구성원의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리더가 마음 챙김을 하면 리더에게만 좋은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에게도 긍정적이고 유의미한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진 거죠. 다음 연구는 마음 챙김을 실천하고 있는 전 세계 고위직 리더 42명을 대상으로 이 마음 챙김과 리더의 효과성을 연구했는데요. 결론적으로 마음 챙김은 리더의 자기인식, 자기관리, 공감 능력 등과 같은 12가지 역량을 높였다고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실제 리더들을 대상으로 인터뷰도 진행을 했는데요. 리더분들이 했던 말을 제가 화면에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보시면 마음 챙김이 내 성공에 되게 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말도 있었고요. 마음 챙김은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고 유용하다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마음 챙김이 리더로서 좀 더 효과적이 되는데 툴을 제공했다. 이렇게 어, 말씀을 하신 분도 계시고요. 마지막으로 국내 연구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리더의 마음 챙김이 직장인들이 겪고 있는 일 가족 갈등과 가족 일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을 두고 진행된 연구입니다. 우리나라 전국의 직장인 22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를 이용해서 실증 분석을 했습니다. 연구 결과 리더의 마음 챙김이 일 가족 갈등과 가족 일 갈등 모두 감소시키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국내나 해외 리더의 마음 챙김이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매우 많이 있는데요. 제가 FT로서 리더분들을 직접 현장에서 만나면서 마음 챙김 과정을 진행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분들의 변화를 목격하기도 하고 또 변화된 사례를 들으면서 이 연구 결과가 실제 삶에서도 적용된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FT로서 리더분들을 대상으로 마음 챙김 과정을 진행할 때 몇 가지 좀 중점을 두면서 하는 게 있는데 그중 세 가지를 오늘 좀 안내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리더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에서도 좋은 기술이자 도구의 관점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 챙김의 기술을 그냥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 성과를 잘 내는 것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면 리더분들이 약간의 압박과 거부감을 느끼시더라고요. 제가 워크숍 초반에 오늘 참가하는 어떤 마음가짐이 어떤지 리더분들께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안 그래도 바쁜데 또 성과 내라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반감을 가지신 분도 종종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마음 챙김을 단순히 성과를 내기 위한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한 개인에게 도움이 되는 그러면서도 리더십을 발휘하는 데 좋은 기술로 사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리더로 역할을 하든 개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전인적인 사람 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접근을 하니까요. 리더분들이 좀 마음을 여시고 몰입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워크숍 이후에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서 질문을 하시거나 변화된 사례를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중에 제가 인상적이었던 게 가정에서 마음 챙김을 실천하니까 그게 업무와 리더십 발휘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린 논문의 결과와도 좀 맥이 통하죠. 두 번째는 리더의 워크플로우와의 연계입니다. 작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연구를 보면 번아웃을 겪지 않도록 휴식을 워크플로우에 포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마음챙김 도구들을 리더분들이 일할 때 어떻게 접목할 수 있는지 실습도 하고 노하우도 알려드립니다. 예를 들어 출근길에 하면 좋을 마음챙김, 회의 전에 할 수 있는 마음챙김, 또는 구성원과 대화할 때 마음챙김을 어떻게 접목할지 등을 과정에 참석하신 분들끼리 이렇게 논의하도록 하거나 실천사항으로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합니다. 보통 리더분들은 되게 실용적이고 빠르게 효과를 보기 원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저희의 접근을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종종 마음 챙김을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마음 챙김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실천을 위한 마음 챙김 습관화입니다. 그 마음 챙김은 현실에서 실제로 꾸준하게 실천하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다행스럽게도 리더분들은 마음 챙김을 꾸준히 실천하는 의지가 매우 강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성과 관련된 질문도 많고요. 그래서 교육 후에도 리더분들이 지속적으로 실천하실 수 있도록 어떤 도구나 노하우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마음 챙김 노트라는 걸 저희 워크숍에서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마음 챙김 도구별로 간단한 안내가 있고요. 또 QR코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접속하면 마음 챙김 종류별로 가이드 음성을 들으면서 혼자 실습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꾸준히 점검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워크 루틴도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작년에 모 기업의 리더분들 대상으로 1박 2일 동안 마음 챙김 과정을 진행했는데 여기에 이 워크 루틴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워크숍 이후에도 리더분들이 꾸준하게 실천하시고 또 궁금한 것은 저한테 따로 메일로 문의하시는 걸 보면서 아, 리더분들이 이런 부분에 정말 목마르셨구나. 그만큼 삶에서 실천하고자 하는 의욕이 높다는 걸 다시 한번 알았습니다. 이런 게 가능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요. FT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거는 탄탄한 콘텐츠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어떤 내용을 워크숍에 다루는지 좀 간단히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리더의 자기인식 및 적극적인 휴식입니다. 그 미국 스탠포드 경영대학교의 그 자문위원들에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라고 물었더니요. 1위를 차지한 게 바로 자기인식 능력이었습니다. 자신을 명확히 인식할 때 더 올바른 결정을 내리고 더 강력한 인간관계를 구축하며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리더로서 현명하게 의사결정하기인데요. 어떤 리더분은 자신의 일과를 말씀하시면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빚쟁이한테 빚 독촉받는 느낌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회의, 점검 이런 것 때문에 늘 쫓기면서 챙겨야 할 게 많은 상태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무언가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리더는 자신의 경험이나 지식에게 확신을 갖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것에서 보다 자유로우려면 확증 편향으로 인한 현실 왜곡과 인지적 오류를 극복해야 되는 거죠. 마음 챙김은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경험하는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리더의 인지적 유연성을 촉진하기도 하죠. 세 번째는 다양한 구성원과 편견 없이 대화하기인데요. 리더는 뭐 스타일, 가치관, 성향이 다른 구성원과 함께합니다. 그러면서 알게 모르게 구성원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생기죠. 예를 들어 A 구성원이 하는 말은 다 맞는 것 같고 그가 하는 건 다 들어줘야 될 것 같고 반면에 B 구성원이 말하면 의심부터 하게 되고 심지어 말을 하는 순간에 이렇게 다른 경우도 있죠. 저희는 이 워크숍에서 나의 마음을 현재에 두고 대화하는 연습을 합니다. 실제 현업에서의 사례를 가지고 롤플레잉도 하고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전략들을 위해서 저희가 마음챙김 호흡이나 바디 스캐닝, 그리고 마음챙김 걷기나 먹기 등을 통해 마음챙김 기술을 실습도 하고 또 체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이트 파트였고요. 저희가 이제 이어서 다음 파트를 진행할 건데요. 그 전에 저희도 이 마음챙김 기술 중에 하나를 짧게 실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요 중에서 저희가 마음챙김 호흡을 잠깐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은 등받이에서 허리를 떼고 등을 좀 바르게 세워서 앉으시고요. 서 계신 분들은 서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마음챙김은 뭐 앉아서 하시든 서서 하시든 혹은 누워서 하시든 상관이 없습니다. 두 발은 땅바닥에 편안하게 두시고요. 네, 두 손도 편한 곳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과 어깨, 얼굴의 긴장을 좀 편안하게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되셨으면요. 한번 다 같이 천천히 눈을 한번 감아볼게요.
자, 이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데요. 내가 들이마실 때는 코끝으로 들어오는 호흡을 알아차리고요. 숨을 내쉴 때는 코끝으로 나가는 호흡을 알아차려 보겠습니다. 코끝으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그냥 관찰합니다. 만약 호흡을 관찰할 때 딴 생각이 들었다면, 아, 내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본인의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을 한번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천천히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네, 어떠셨나요? 짧긴 했지만 저희가 한번 마음을 또 지금 여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한번 마음속에 호흡을 해봤고요. 아, 더 감고 있고 싶어요. 네. 오늘 베로크 살롱이 끝나면요. 좀 더 긴 시간 마음속 호흡을 한번 또 실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아, 자꾸 일 생각이 나죠?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계속 뭐 일 생각이라든가 혹은 과거나 미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너무나 당연한 거고요. 그럴 때 다시 내가 다른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다들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야 일 생각이 많이 나시나 봐요. 네,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준비한 인사이트 파트였고요. 이어서 저희 박민정 PD님께서 실제 조직에서 운영했던 그런 사례를 좀 더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사이트 파트 김대현 FT였습니다. 감사합니다.